네, 앞서 공연해주신 교수님 분명히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지금 혁신의 3세부 이제 3세부 새로 시작한 3세부 내 주관기관은 이제 광주에 소재되어 있는 큐시스라는 스마트 윈도우 주로 이제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주관 기관이고 전북대학교는 이제 그 참여 기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강희선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그 미국의 이제 오하이오주에 켄트 디스플레이라고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켄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액정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액정 연구소에서 예전에 이제 몇몇 교수님들이 스핀오프를 해가지고 10수년 전에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지금 현재는 아마 그 보기보드라고 이렇게 패널을 이렇게 쓰면은 압력을 통해서 글씨가 표현이 되고 이제 전기장을 인가하면 글씨가 없어지는 그 부기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시키는 회사예요. 실제로 미국 내에서 마켓 시장에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이유는 큐시스에서 스마트 윈도우를 이제 개발하고 판매를 하려고 이제 계속 양상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전북대학교에서의 그 액정 기술이 좀 인정을 받아서 그 부분을 상용화하는데 좀 더 목표를 더 보자. 그 부분이 에너지 세이빙 하는데 큰 기여도가 있는 기술이라고 판단이 됐고, 그리고 이제 켄트 디스플레이에서는 실제로 롤트롤 공정을 굉장히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접목해서 상용화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3세부가 출범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중에 이제 탄소 기반이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그 실제로 전북대학교에서 이제 감당하고 있는 부분은 탄소 관련된 부분은 이제 유연 전극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탄소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다른 부분 이제 스마트 윈도우로서 에너지 절감하는 방식 중에 그 쌍 안정성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마트 윈도우가 다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부분인지 조금 훑어보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액정을 이용한 스마트 윈도우 라이트 셔터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에너지 세이빙이 실현이 되는지 그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앞서 임정현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이제 브로드하게 굉장히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너지 이제 컨섬션이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인공물 중에 건물 안에서 굉장히 많이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쓰고 있는 에너지의 한 40% 이상 건물에서 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서울에서도 이 Net Zero Energy Building 요거를 이제 개발하는 목표, 그리고 2023년도까지 모든 건물을 다 그러니까 그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하고 생산하는 에너지가 넷 밸런스가 제로가 되게끔 하는 건물을 2023년도까지 만들겠다. 실제로 이제 EU에서는 이런 건물이 아니면 지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미 선언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거기에다가 자동차를 예로 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인공물 중에 건물 다음에 자동차가 더 제일 많다고 이제 좀 느껴지는데 자동차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연료전지 아니면 수소전지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자동차의 에너지를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스마트 윈도우의 경우에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선라이트,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에서도 태양열이 건물 내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걸 차단했을 때 그 온도 대비 이런 절감 효과, 들어가는 온도 대비 소비되는 온도 등등의 그런 절감 효과를 스마트 윈도우로 컨트롤 좀 하자, 이런 개념에서 스마트 윈도우가 에너지 절감 효과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는데, 아니면 이제 낭비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창호를 통해서 꽤 많은 부분이 에너지가 낭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컨트롤하면 에너지 절감 효과가 꽤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이트 셔터라는 개념이 보시면 우리는 메커니컬하게 블라인드를 이제 움직이고, 손으로 움직이지 않고 오토매틱하게 이렇게 움직이면 더 그럴싸해 보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보다 이렇게 그냥 스위치로 턴 온 앤 오프를 하면 훨씬 더 괜찮지 않나. 이건 이제 지금 현재 보는 건 이제 가시광선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파워 오프 시하고 온 시에, 또 이제 이게 프라이버시 개념에서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건물 내부에서나 아니면 자동차에서 프라이버시 개념에서 자유롭게 턴 온 앤 오프를 함으로써 공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공간을 자유롭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하고 또 수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스마트 윈도우의 장점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고 세계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세상의 모든 이제 그 창호들이 다 스마트 윈도우로 바뀐다고 하면 그 마켓 시장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모티베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트 셔터, 이제 이런 오토매틱 electrically controllable한 라이트 셔터의 경우에 세 가지 정도 이제 크게 지금 분류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잘 정리를 해놨는데, 제가 이제 전에 지금 프린트아웃된 자료에는 그 논문의 내용이 이제 표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좀 보기가 어지러워가지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electrochromic, 그리고 Suspended Particle Device, SPD라고 불리고 EC라고 불리고 이제 리퀴드 크리스탈 SC라고 불리는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저는 액정 부분 공통점은 셋 다 전압을 인가해서 투명하고 불투명한 거, 아니면 이제 밝고 그 색깔이 있고 색깔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컨트롤하는 개념인데, 이 중에 액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불투명 상태와 투명 상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게 투명한 그 볼테이지 전압이 인가되지 않았을 때 어떤 게 투명한 상태, 어떤 게 불투명한 상태, 이게 어떤 게 더 이익이냐, 그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창호는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투명한 상태가 볼테이지 전압을 인가하지 않았을 때여야 전력 소모가 좀 덜하겠죠. 만약에 이제 그런 반대적인 개념이면은 어느 한쪽이건 평상시에 놔두는, 전압을 인가하지 않는 상태가 평상시에 놔두는 상태야 전력 소모가 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일렉트로크로믹 같은 경우에는 오프 시에 이제 투명한 상태가 구현이 돼요. 이제 현재까지 기술에서는 액정의 경우에는 오프 상태에서 뭐 불투명하거나 보이지 않는 상태고, 이제 SPD의 경우에도 그런 상태가 보통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이제 부분이, 전압을 인가한 후에 전압을 없앴을 때, 전압을 인가했을 때 그 상태가 그냥 남아있는 메모리 이펙트가 EC 모드에서는 있어요. 좀 액정이나 SPD에서는 그런 경우가 좀 많지 않다고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깊이 들어가면 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IR, 이제 선라이트에서 들어오는 IR이 얼마나 부하킹이 되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실제 내부의 온도를 높이냐 높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이게 이제 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제 정리가 돼 있는데, 이제 액정을 이용해서 이게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셔터, 라이셔터, 액정을 이용한 라이셔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액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아실 수도 있지만 조금만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보통 이제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하면은 이제 크리스탈린 스테이트를 이제 어떤 거냐, 크리스탈린 스테이트냐, 아니면 이런 리퀴드 스테이트냐, 소프트한 거냐, 이제 이건 완전 말 그대로 이제 크리스탈한 상태인데, 이런 크리스탈린 상태도 실제로는 액체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죠. 사실은 이제 기체 상태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이제 높은 온도에서 가능한 이야기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가 우리가 평상시에 살고 있는 룸 템퍼처 근처에서 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게 액정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분자 형태가 일종의 이제 빌딩 블록의 형태로 어떤 정열도를 갖고 있을 때 얘가 플루이딕한 리퀴드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굉장히 결정형의 상태로 100도씨 이내에서 컨트롤이 되는 그런 이제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요 액정 재료를 이용했을 때 그 정열도에 의한 소프트니스에서 하드니스까지의 컨트롤이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용하면 이 액정은 굉장히 유용하다. 그리고 이 소프트니스하고 센시티비티 때문에 전기장을, 특히 사람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전기장이라는 외부 자극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했을 때 액정들이 잘 반응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도씨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정열도를 가짐으로써 크리스탈린 상태에서부터 아이소토픽한 상태까지 다양한 이런 정렬에 의한 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액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이제 소프트 매터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장을 통한 외부 자극, 그럼 이제 전기장을 통한 외부 자극이지만 지금은 이제 광셔터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옵티컬한 프로퍼티가 어떻게 되냐, 그걸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앞서서 이 정열도, 흔히 액정에서 이제 디렉터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방향자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 분자들은 굉장히 많은 수가 특정 공간에 분포를 하니까 얘네들을 한 분자 한 분자를 얘기하기는 힘들고 어떤 대표적인 그 뭉텅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특정 뭉텅이를 이제 디렉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분자들이 이게 이제 가장 흔한 액정 중에 하나인데 5Cb라고 불리는 이 액정의 형태가 이런 폴란 헤드와 리지드한 이런 바디와 플렉서블한 아이키 체인 같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장축과 단축을 갖고 있는 이런 형태의 일종의 빌딩 블록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거를 어떤 특정 숫자가 이제 모여 있을 때 걔네들이 이제 디렉터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수학적으로는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얘는 이제 헤드와 테일이 구분이 없는, 벡터로는 좀 얘기하기 힘든 이제 텐서 개념의 그런 상태가 되고, 얘네들을 이제 특정 각도에 얼마나 틀어져 있냐라는 걸 통해서 오더 파라미터라는 것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더 파라미터로 얼마나 액정들이 한 방향으로 정의가 돼 있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액정 디스플레이, LCD에서는 이 오더 파라미터를 거의 1로 이제 보내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LCD에서는 평광 상태를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액정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정렬을 하게끔 만듭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실제로는 그냥 유니크한 한 방향만이 아니라 시야각의 특성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원하는 다양한 방향으로 얘네들을 정렬을 시키기도 하는데 그 상태가 어찌 됐건 자기가 원하는 레인지 안에서 거의 정렬도가 1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해요. 러빙 특히 이제 제일 많이 이용하는 러빙이라는 걸 통해서.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그냥 이런 러빙을 통하지 않고 그냥 랜덤리 플레이스드가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숏 레인지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배열을 갖고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한 방향으로 다 정렬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나서 광학적인 이제 특성을 좀 살펴보면 이 분자가 이제 장축을 갖고 있고 단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장축과 단축의 차이가 optical anisotropi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한국말로는 이제 광학적 이방성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특히 가장 흔한 것은 방해석 같은 것이 보면은 한쪽 방향과 다른 쪽 방향의 굴절률이 달라서 걔네들이 optically anisotropi한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분자의 상태로만 또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자에 따른 방향에 따른 빛이 어떻게 이제 그 분자를 통과를 하냐 그거에 따라서 이 옵티컬 애나이소트로피가 장축이 어느 정도 길이냐 단축이 어느 정도 길이냐 이게 또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옵티컬 인디케이터스를 보면 실제로는 장축은 이렇고 단축은 이렇지만 빛이 만약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펙티브 장축은 이 방향이 되고 거기 이제 수직인 페네트레이션 방향의 수직인 방향 그리고 디아드 방향이 단축이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섹션을 보면 빛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인디카텍스의 커링 엣지는 커링 플레이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그래서 장축, 단축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액정이.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또 중요한 특징이 이제 전기장을 계속 이용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전율 이방성을 갖고 있습니다, 액정이. 그래서 전기장을 인가했을 때 이 액정의 장축과 단축이 어떻게 정렬을 하느냐, 전기장 방향에 어느 방향으로 정렬을 하느냐, 요거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약간 다르지만 그냥 쉽게 옵티컬리 장축, 단축 얘기하듯이 유전율 방향에서도 장축과 단축을 이야기할 수 있고 만약에 장축이 단축보다 길 때 이렇게 정의가 될 때 이제 이걸 양의 액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리고 이제 다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폴라리티가 이 경우에는 이 장축 방향으로 폴라리티가 있지만 이 경우에 이제 이 단축 방향으로 폴라리티가 있어서 이 상황에서는 이 방향으로의 유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음의 액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전기장 어플라이된 전기장 하에서의 방향을 변화를 보면은 액정의 전기장이 이 방향이면 이 장축이 전기장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돌고 이 경우에는 음의 액정은 액정의 단축이 전기장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액정의 양의 방성, 양의 유전율, 음의 유전율 그걸 이용했을 때 액정의 방향이 도는 그 다른 방향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달라지냐? 실제로 이제 전압을 인가했을 때 우리가 보통 액정에는 DC가 아니라 AC를 인가를 하는데 AC를 인가할 때는 그 액정이 각 AC 그 주파수에 따라서 이 유전율 일방성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예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장축 유전율, 단축 유전율이 이렇게 주파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특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액정이
실제로 양의 액정과 음의 액정의 두 가지 특성을 다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의 액정이 주파수에 따라서 양의 액정이 되기도 하고 음의 액정이 되기도 하는 그런 독특한 액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액정을 통해서 가장 흔하게 우리가 지금 스마트 윈도우로 이용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 PDSE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마 길거리를 가다가 혹은 어디에서나 스마트 윈도우를 보게 된다면 투명 상태에서 불투명한 상태로 변하는 거, PDLC라고 이제 열의 아홉이면 풀 PDL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PDLC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액정에 고분자를 섞어 놓은 겁니다. 고분자를 모노머 형태로 보통 액정에 섞은 다음에 광중합을 해서 액정과 고분자가 상분리를 일으키면서 액정들이 이렇게 뭐 볼 형태로 아니면은 특정 다른 형태로 안에 이제 컨파인먼트가 이루어지고 주변에는 이제 폴리머 네트워크가 아닌 보통은 폴리머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가 PDLC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면 이 볼들은 아까 이야기한 방향자의 방향이 일정한 방향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각자의 원하는 방향으로 다 위치하게 되고 이 볼 안에서도 액정은 이제 그 고분자 표면과의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앵커링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앵커라고 얘기하죠. 바다의 배들이 이제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하는 그 앵커, 그 앵커링 에너지라는 게 액정과 고분자 표면 사이의 어떤 인터랙션 에너지여서 그거에 따라서도 액정 방향자의 그 방향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액정의 그 방향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분자와 액정의 굴절률, 에버리지 굴절률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미스매치, 굴절률 미스매치를 통해서 빛들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다 이렇게 산란이 돼버리는 그런 이제 옵티컬한 메커니즘이 여기서 만들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초기에 불투명한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전압을 인가를 하면 전압은 여기에 투명 전극 이 두 가지가 이제 투명 전극이 이렇게 있어서 전압이 이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장축 방향이 전기장을 따라가기 때문에 액정들이 다 여기 일어서게 되는 이 안에 있는 액정들이 다 일어서게 되는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한 앵커링 에너지를 넘어서서 자기 엘라스틱 에너지도 넘어서서 다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빛이 그냥 통과가 되는 아까 광학적인 상태로 보면은 액정들이 다 서 있기 때문에 빛이 빛의 평광된 빛이든 아니든 간에 액정을 어느 방향에서 봐도 한 방향, 그러니까 단축만 보게 돼요. 단축만 보게 돼서 그냥 동그란 형태의 액정만 보기 때문에 어떤 굴절 이방성도 느끼지 않고 어떤 평광 형태도 효과가 없이 그냥 빛이 투과가 되는 그래서 투과 형태가 돼서 이게 투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PDLC의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게 이제 가시광선을 통과시키고 말고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프라이버시 퍼포스에서는 오케이인데 에너지 세이빙 관점에서는 이게 오케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템퍼리처 컨트롤 개념에서는 IR을 우리가 컨트롤을 해야 이피션시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가시광선만 차단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경우에는 전압을 어느 한쪽이든 어느 형태를 초기 형태로 만들든 간에 전압을 계속 인가해야 디아벨 스테이트가 구현이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전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너지율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 점이 이제 가장 액정 관점에서는 브레이크스루가 필요한 부분이었고 지금 우리 세부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타개를 하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에너지 세이빙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이것을 타겟을 할 것이냐. 말씀드린 대로 IR이 이제 내부 온도 제어의 관점에서는 실제로 제어가 되어야 되는 이제 광선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지금 PDLC 말씀드린 거는 IR을 컨트롤하는 부분은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액정으로 어떻게 그 IR을 컨트롤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을 콜레스테롤 액정이라는 걸로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액정이 그럼 뭐냐 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액정이 실제로 아까 전에 어떤 방향자를 갖고 자기가 방향 정렬도를 갖고 있지만 거기에 이제 카이얼리티라는 거를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이얼리티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꼬여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어떤 나사,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나사를 생각할 수 있는데 나사들의 나사 서sen이 굉장히 잘 일정하게 형성이 돼 있고 걔네들끼리 뭉쳐 있다고 하면은 걔네들끼리 포개졌을 때 한 방향으로만 포개지지 않고 얘네들이 자꾸 돌면서 포개지려는 그런 경향성이 생겨요. 실제로 그런 카이얼리티를 갖고 있는 분자들을 액정에 섞게 되면 걔네들이 카이얼리티를 이렇게 갖게 되고 이제 실제 이 방향성을 한 플레인에서는 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디아더 레이어에서는 그 방향이 달라지고 일정하게 꼬임을 갖게 되고 그 꼬임이 하나의 피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치가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한 피치를 가지고 있는 액정들이 이게 이제 서브스트레이트에 플래너하게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꼬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어떤 크리스탈 그 빛의 개념에서는 크리스탈린 스트럭처가 형성이 되는 개념이 돼서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피치에 해당하는 특정 색깔이 특정 웨이브렌스를 가진 빛은 반사가 되어버리는 그런 이제 상태가 여기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푸르스름한 빛들이 반사가 되는 그런 피치를 갖고 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스테이터스를 보면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플래너하지 않고 누워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독특한 이런 일정 피리디스티를 갖고 이렇게 누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핑거프린트라는 텍스처 이제 이 모양을 만들어내면서 빛이 이런 주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스테이터스가 하나 또 있고 얘네들이 어떤 경우에는 서브스트레이트하고 전혀 연관이 없이 자기들끼리 굉장히 복잡하게 그냥 컴플렉스한 구조를 가지고 막 뒤엉켜 있는 그런 상태가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는 이제 우리가 그냥 흔히 포커 커닝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포커 커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는 아까 얘기한 PDS에서 초기 상태, 그 상태가 이제 스캐터링이 일어나는 상태, 그 상태를 여기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압을 만약에 되게 세게 인가를 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꼬임들이 다 풀리게 되면서 수직 방향으로 서게 되고 이 상태는 크로스폴에서 봤을 때 그냥 다크한 상태가 된다. 이런 다양한 스테이트가 이제 만들어지고 지금 IR 관점에서는 이거를 이용하면 IR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 왜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피치를 조절을 하게 되면 특정 웨이브렌스가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원하는 피치로 만들어서 IR이 부각이 되고 반사가 되는 피치로 만들어서 이 상태를 구현하면 가시광선은 투과가 되지만 IR은 반사가 됩니다. 이런 상태로 이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스트레이트지고 그래서 이제 이 예를 보면 이 피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는데 굴절률과 빛의 웨이브렌스 그리고 피치가 이런 관계를 이제 일반적으로는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 이제 한 결과를 보면 피치가 336.5 정도일 때 이 부분에서 이제 반사가 일어나고 이 웨이브렌스에서 피치가 611.8일 때 이 영역에서 반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IR 영역이죠. 그래서 이렇게 피치를 만약에 컨트롤을 할 수가 있으면 가시광선을 반사를 했다가 IR을 반사를 했다가 할 수 있는 이런 블로킹 IR 메커니즘이 형성이 되고 요게 이제 첫 번째 스트레이트지로 이용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투명한 상태를 초기 상태를 어떤 상태로 할 것이냐의 관점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데 전력을 우리가 인가를 해야만이 다른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용하면 전력 소모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스마트 윈도우에서도 구동을 함에 있어서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되는데 첫 번째 스테이지는 이제 아까 스캐터링 모드가 초기 모드이기 때문에 불투명한 상태가 항상 초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창호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상태를 초기로 만들면 일반적으로 그 상태를 더욱 많이 놔두기 때문에 전력이 그만큼 더 소모가 줄어들지 않겠냐 해서 이런 상태를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아까 전에 폴리머가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데에서 안에 액정들이 예를 들면 이런 볼 형태로 컨파인먼트가 일어나 있었다가 이 경우는 이런 매트릭스 형태가 아니라 폴리머가 이렇게 네트워크 형태로 그리고 초기의 액정을 수직 방향으로 만들어놔서 빛이 통과가 되는데 여전히 컨파인먼트는 일어나 있고 이 상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액정을 음의 액정을 써가지고 수직 방향으로 전기장이 인가하는 데 대해서 액정들이 장축 방향이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단축 방향이 따라가려고 하면 이 수직 대항이 다 틀어지기 때문에 이 스캐터링 모드가 이제 실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반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이트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액정에서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에너지 절감 방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게 이제 가장 아까 전에 얘기한 쌍 안정성에 부합되는 그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데 메모리 이펙트가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게 좋지 않다라는 뉘앙스를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생각을 달리 해보면 지금 한쪽 스테이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력을 계속 이제 전압을 인가를 하고 있는데 그걸 깨고 두 스테이터스가 다 스테이블하다라는 상태가 되면 어느 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압을 인가하지 않아도 되고 전력 소모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의 틀을 깨면 차라리 양쪽 스테이터스 다 안정한 상태. 그래서 양쪽 스테이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력을 인가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다만 한 스테이터스에서 디어더 스테이트로 옮길 때 전압을 한 번만 인가하면, 잠깐만 인가하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 굉장히 많은 전력 소모가 세이브가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이스테이블, 쌍안정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상태를 구현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트 중에 액정이 플래널 얼라이먼트 스테이터스와 포커커닝이라고 했던 이 스테이터스 편하게 그냥 투명 상태, 불투명 상태 이 두 상태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상태가 바이스테이블이에요. 그냥 자기들 한 번만 스위칭 해주면 그 상태로 그냥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정확하게 액정이 가지고 있는 엘라스틱 에너지 그리고 이 표면의 앵커링 에너지 그리고 전압에 의한 전기 에너지 이 세 가지 프리 에너지가 믹스가 됐을 때 걔 프리 에너지가 여기에서도 최소가 되고 이 상에서도 최소가 됩니다. 엘라스틱 에너지와 표면 앵커링 에너지가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 에너지가 그 두 에너지를 깨부시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깨졌을 때 다른 스테이터스로 넘어간 뒤에 그 상태가 그냥 안정이 되는 이런 상태가 발현되죠. 근데 문제점이 이쪽으로는 넘어가는데 이쪽으로는 볼테이지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 그냥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이쪽으로는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이제 앵커링을 깰 수는 있는데 이걸 다시 플래너 형태로 만들려면 얘가 음의 액정이어야 돼요. 음의 액정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넘어올 때 일반적으로 압력을 주면 넘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캔 스테이트가 이용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저 펜을 들고 누르면 그게 압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상태로 평상시에 검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펜을 누르면 압력을 통해서 이 상태로 넘어오고, 그거를 다시 색깔이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이 상태로 이제 특정 색깔을 반사하기 때문에 색깔이 이제 글씨가 표현이 되어 있다가 전압을 인가하면 얘가 다시 깨져가지고 원래 그냥 검은 상태로 돌아오는 그 상태를 이용한 이제 부기보드예요, 이게.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스마트 윈도우로 이용하려고 하는 쌍안정 상태에서는 이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해볼 것이냐 했을 때 첫 번째 했던 아이디어가 이 상태, 호메오트로픽 상태를 중간에 이제 낍니다. 껴가지고 이 상태로 넘어갈 때는 그냥 넘어가지만 이제 못 넘어가니까 얘를 이쪽으로 바꾼 다음에 이거가 안정화가 되면서 이렇게 만드는 이런 형태로 이제 처음에는 초기에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하고 이 상태를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점이 이게 되게 높은 전압을 인가해야 돼요. 여기에 모든 방향성이 이렇게 랜덤한 거를 다 전기장 방향으로 얼라인을 시키려면 굉장히 하이 볼테이지가 필요해서 요거를 이용하려면 되게 전력 소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쌍안정성이라는 개념에서 모순이 되는 그런 형태가 벌어져가지고 요거를 또 어떻게 타개를 해야겠냐 이 생각에서 다른 방식이 이제 대두가 됩니다. 앞서 좀 복선을 드렸던 게 주파수를 달리하면 양의 액정과 음의 액정이 달라진다. 액정의 특성이 달라진다. 그걸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유전율 이망성을 양인 상태와 음행 상태를 바꾸겠다. 주파수를 달리하면 양인 상태가 유전율 이방성이 양인 상태, 장축이 전기장 방향을 따라가는 상태였다가 주파수를 다른 주파수를 이용하면 네거티브가 돼서 음인축이 전기장 방향을 따라가는 이런 액정을 이용하겠다. 이걸 이용하면 이쪽으로 갈 때는 양의 액정 구동을 이용해서 이 플래너 상태를 깨버리고, 이쪽으로 갈 때는 음의 액정 구동을 해서 그럼 이제 단축 방향이 이 전기장 방향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다 누우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 플래너 상태가 이렇게 볼테이지를 이렇게 인가해도 이렇게 넘어오는, 그래서 이 호메오트로픽 상태가 필요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 전압만을 인가하는 걸로 그 두 가지 안정한 형태가 왔다 갔다 스위칭이 되는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저희가 지금 상용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여기에 고분자화를 더 시켜가지고 좀 더 안정한 상태를 두 가지 상태를 스위칭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가 진행이 되면 잘 이용되면 소비 전력이 어느 정도 이제 절감이 되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하루 동안에 한 10번 정도 스위칭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근데 한 12시간 정도를 파워 온 상태로 놔둔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한 번 이제 파워 온 하는데 60W 정도가 든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PDAC의 경우에 이제 60W가 12시간 동안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한 720W 정도가 이제 소모가 되는데, 이런 바이스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스위칭하는 게 뭐 한 1세컨 1초면은 가능하니까 기껏해야 하루에 2W 정도밖에 하루에 소모가 안 된다. 이런 에스티메이션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인 셔터를 이용해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양한 방식이 있고, 액정을 이용하면 NIR과 그다음에 초기 상태 컨트롤이 가능하고, 이런 쌍안정성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효과를 뛰어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걸 상용화하는 목표로 3세부가 지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상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그냥 간단히 명료하게 너무 쉽게 아주 고맙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아무거나 좋습니다. 저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그냥 여기 이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전기 안 되잖아. 하루가 12번을 하나 6번을 하나 그냥 이게 이순선인가 옆에 쳐놓고 그냥 잡아다니는 거 전기 들어 안 되지.
예, 선생님. 네. 저기 그 에너지 제로 그 건물 관점에서 하고 지금 프라이버시 관점하고 두 개로 좀 나눠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에너지 제로 관점에서는 보면은 얘가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비교해서 어느 정도 저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쌍안정 상태가 그건 아직 안 됐습니까? 그거가 실현이 안 된 상태를 가정하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PDLC에 들어가는 전력 소모 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PDLC를 통해서 그 블락킹을 했을 때 만약에 NIR이 블락킹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그때 그 난방이나 그 냉방하는 그 에너지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될 건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아직은 비교를 제대로 해보진 않았는데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PDLC에서는 IR을 컨트롤하는 개념은 아직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어서 제 오늘 지금 창문 같은 데 하면은 LCD를 TV 하나 창문에다 붙여놓은 뭐 그런 정도의 네. 아마 열도 발생할 것 같은데요. 열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LCD하고 이제 PDLC를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요. LCD의 경우에는 이제 TFT라는 이제 베이스를 쓰고 있잖아요. 띵필름 트랜지스터가 많이 들어간 패턴이 된 전극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가서 픽셀 하나하나를 다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전력이네 뭐네 이제 소모네 엄청 많아요. 근데 PDLC는 그냥 통정극 하나 그냥 있기 때문에 그거에 전압 인가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볼테이지 하나 또 인가하는 거다. 이 정도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저는 좀 다른 방향인데요. 저는 저기 NIR하고 FIR하고 MIR을 다 쓰고 있는데 예. 생분해성 재료를 건조시키는 데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저 IR 말씀하셨는데 IR에서 NIR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부분을 제가 크게 완벽하게 구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피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웨이브랭스는 마음대로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그 밴드 갭이 어느 정도 와이드하냐 할 수 있냐 아니면은 어떻게 그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냐 이게 문제예요. 저는 사용해 보니까 이 판을 티타늄으로 하냐 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각막에서 이제 건조시키냐에 예. 따라서 MIR이 더 좋을 때가 있고 NIR이 더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온도의 조절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FIR이 더 효율성이 더 좋더라고요. 에너지 효율성이 예. 훨씬 더 좋더라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좀 어차피 예, 그렇죠. 저희 왜 IR인데 왜 NIR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참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한